안녕하세요. 뒷개소리 TV의 이진아입니다. 어제 2018년 11월 12일 변희재 씨 재판에 들어갔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그 JTBC 중요한 증인들이 나왔었어요. 심수미, 김필준, 그 다음에 손영석 나왔었고, 어제 재판은 이 증인들에 대한 그 서정 재판이었었어요. 근데 대체로 어제는 보니까 그리고 12월 14일 날이 변희재 씨의 구속 만기 6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부가 재판을 굉장히 빨리 하고 싶어 해요. 구속 만기 전에 빨리 그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는 좀 불만이죠. 이게 제대로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야 될 텐데 그 날짜에 쫓겨갖고 굉장히 빨리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랬는데 어제 제 개인적인 느낌은, 사실 뭐 제가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판사가 증거로 채택한 내용들이 좀 괜찮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대로 예. 그, 그 재판들이 그 중요한 증인들이 나왔는데, 또 그 전에 이제 또 그 진술 조사받은 거 가지고 재판하고 그랬을 때 김필준, 그 심수미 김필준에 나왔을 때 그 신문이 3시간 3시간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도 많고 저도 열심히 받아 적어서 사실 내용 정리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손영석이 나왔을 때는 2시부터 시작하고 8시 반 정도 했으니까 거의 6시간을 했었죠. 뭐 중간에 좀 쉬는 시간 있다고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저도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뭐 미디어워치 그 직원들이 전부 다 기소된 상태라 그 녹취록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설프게 그 구태현 녹취록이 나오는데 제가 어설프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안 했고, 또 그러는 바람에 제가 재판 방청기를 올리지는 못했는데, 어, 사실 어제 재판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재판장에서 현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은 우리가 보면 종편에 있는 그 방송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로 재판장에 일어난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정말 제가 증인으로서 이 재판에 대한 증인으로서 제가 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나중에 이제 변혜재 씨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방송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는데 재판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이 재판의 분위기라든가 판사가 어떻게 이 재판을 끌고 갔는지 이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 결과가 설사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왔면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증인 돼갖고 이 재판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제는 그런대로 그 세 사람 그 중요한 그 증인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 그거는 그렇게 무리 없이 그들이 한 뭐 그 내용들을 증거로서 제대로 받아준 거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고, 그러면서 검사도 대체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변호인 측에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김필준이가 그 케이블을 사서 플러그를 사서 그 전원 스위치를 꽂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타블 PC가 이게 작동이 되려면 플러그나 아답터나 케이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김필준에 대한 거는 참 이거 그 삼성 A 센터에서 온 답은 플러그에 대한 것만 있다. 그러니까 아답터나 이 케이블에 대한 답도 해달라. 그랬는데 이 판사가 하는 얘기가, 이 삼성 A 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 당시에 케이블에 대한 게 재고가 4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요거는 제가 듣긴 들었는데 모르는데, 케이블이 4개가 있었는데 그걸 바로 샀다고 하는 건지 요걸 잘 모르겠어요. 4개가 있었다 그렇게 하니까 변호사가 이게 되려면은
플러그나 아답터나 케이블이 다 있어야 되는데 플러그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러니까 아답터나 케이블에 대한 회신도 받아달라. 이게 단종된 것이라 아답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구하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낼 때 한꺼번에 다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좀 뭐 따로따로 했다고 이제 이렇게 좀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식으로 좀 멘트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고 뭐 얘기가 좀 많았네요. 취재 노력 없었다는 거. 그 심수미하고 김필준이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검사가 물었어요. 그 미디어 워치 쪽에서 그 JTBC에서 한 방송들이 사실과 다르다. 모순된 게 있었다라고 하면서 미디어 워치 주장을 했을 때 그거를 확인하려고 JTBC 쪽에다가 그거 확인하려고 접촉을 했었냐 이렇게 물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심수미하고 김필준이 당연히 없었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어제 변호사가 그 취재 노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카톡이나 이메일로 또 이걸로 언론중재위원회로 접촉을 했다.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했었다. 그거 하려고 했었고 그 증거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 취재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미디어워치 쪽에서 그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언중을 통해서 접촉을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해서 그걸 증거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또 그러면서 변희재 피고인에 대해서 신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그 증인들을 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인을 요구를 해라. 뭐, 손석희나 뭐, 서북현에 이런 사람들 불러갖고 그때 왜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그러니까 따지는 거 그런 건 하지 말고 이 재판에 유리한 증인들을 요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요거는 뭐 괜찮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때 말한 게 맞지 않냐, 그때 왜 이렇게 말했냐라는 말은 하지 말고 그 도움이 되는 증인들을 요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든 거 그러면서 변희재 씨의 구속 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완료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아직도 한 10명 정도의 증인을 더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요거는 제가 그 증인들에 대한 얘기는 어디선가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종창 기자도 부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판사가 10명 너무 많다. 더 줄여라. 그러니까 그럼 7명으로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7명 그 불릴 사람들을 명단을 이번 주에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7명을 증인을 신청을 하면 그 법원이 법원이 소환할 증인도 있고 또 피고인이 데리고 올 만한 증인도 있으니까 그 증인으로 나올 사람한테 뭐 시간을 미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청한다고 다 소환할 건 아니다. 이번 주 내로 그 사람들의 명단도 내고 연락처도 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뭐 12월 14일 만기가 돼서 11월 19일 재판을 하고 26일 재판을 하면서 한꺼번에 소환이 안 될 경우에 두 번에 나눠서 2일에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대동할 수 있는 증인이 많지 않다. 이렇게 하고 판사가 만기 전에 끝내는 것이 변호인 측에도 그 피고인에도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1시 11월 19일에 10시에 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소 사실과 무관한 증인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그런 거는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판사는 빨리빨리 당일에 재판도 빨리빨리 하고 싶고
14일 되기 전에 재판도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신문은 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월 26일 10시에 재판하고 그다음 12월 3일이나 5일날 피고인 신문을 하고 12월 14일날 판결을 선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이렇게 판결을 빨리 해갖고 뭐 헌재처럼 이렇게 날치기로 하겠다는 건지 참 뭐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 손용석이가 나와서 증인으로 한 걸 가지고 의견서 내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양이 많아서 시간 좀 걸린다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이거를 재판 끝나기 전에 내라. 아니 재판 끝나기 전에 내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재판 끝나기 전에 이거를 충분히 이거를 내서 판사가 이거를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참 뭐 안타까운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기일 전까지 내라는 것이 아니고 재판 전까지 내라.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자기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희재 씨가 국가수 포렌식 자료에서 로 데이터가 4만 페이지나 된다. 근데 여기를 사실 그 로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그거를 전문가가 아니면 이게 전부 다 부어갖고 암호갖고 해석을 잘 못해요. 이거 전문가가 돼야지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여기 대한 해석을 지금 받고 있어서 그 카카오톡 지운 거 또 이게 이 자료들이 분석되었다. 그래서 카카오톡 지운 거 이런 거 보면서 자료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의견서 내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는데 어쨌든 뭐 재판 26일 날 재판하고 봐서 재판을 계속 12월 3일, 5일, 10일 재판을 계속 할지 하여튼 11월 26일 날 봐서 하겠다. 이렇게 뭐 속결로 이렇게 재판하고 넘어가는데 좀 아쉽죠 뭐. 그런데 이제 어제는 더 그 손석희하고 심심이하고 JTBC 2016년도 10월 달에 그 타블렛 PC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거 최선 씨가 사용한 재판이라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연산물을 고치고 했다는 걸 집중적으로 보던 그거를 재생을 좀 했어요.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심수미 손석희 얼마나 거짓말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제 판사가 그거를 다시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 그 증거로 낸 그 재생하면서 했던 거는 USB를 아직 제출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제출해달라고 그랬고 어제 재생한 거 그거를 USB를 제출을 하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정말 편견만 안 가지고 제대로 본다면 정말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저희는 이 타블 PC에 이 진실을 가리고 싶은 건데 손석희가 고소한 거는 자기네 명예훼손이니까 방향이 좀 달라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방송을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 엉터리 방송으로 해서 지금 이 국민들이 속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간 거기 때문에 이걸 주장해야 되는데 한쪽이 또 저런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거는 뭐 저희가 낙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재판에 들어가서 판사가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지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판사가 선고를 내리고 난 후에 저희가 좀 더 좀 심정적인 그런 비평을 할 수 있겠죠. 예, 어제 들어간 재판이 있는데 정리를 못하고 제가 또 오늘 출장 가야하기 때문에 또 미룰 수도 없어서 좀 뭐 이런 정도라도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